이번 시간에는 10장 두 번째 단원 포물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물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포물선과 X축 사이의 위치 관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직선인데 사실은 우리가 이미 X축과의 교점의 개수를 구했잖아요. 근데 X축도 사실은 직선이죠. X축의 방정식은 뭐냐면 y = 0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그리고 위치 관계라는 말은 교점의 개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교점의 개수. 우리가 교점의 개수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교점의 개수 판별식 이렇게 바로 생각해낼 수가 있어요. 서로 연관, 서로 다른 개념을 이렇게 수학적으로 연결하는 그런 능력이 한 세 번째 볼 때부터 생깁니다. 세 번째 보면 이런 연결을 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가 포물선과 직선의 교점인데요. 우리가 그래프상에서의 교점이라는 말은 방정식에서의 해예요, 해. 그죠? 방정식의 해를 의미합니다. 해. 그죠? 교점이라는 거는 방정식의 해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포물선의 식과 포물선 함수와 그 다음에 직선의 식을 이용해서 연립 방정식을 푼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포물선 그리고 직선이 있잖아요. 그죠? 이때 두 식을 연립 방정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y가 공통이니까 위에는 y 대신에 아래에는 mx 플러스 n을 대입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대입해서 이항하면 이 식으로 우리는 뭘 만들 수 있냐면 ax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m x c 마이너스 n 이퀄 0이라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2차 방정식. 그러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는 당연히 판별식을 이용하겠죠. 자, 두 번째로 보자. 포물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인데 여기서 이렇게 밑줄 긋고요. 위치 관계, 교점의 개수 이렇게 메모를 해놔요. 정확하게는 아닙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중학교 수학부터 위치 관계라는 말을 배우는데 정확한 표현은 어떤 위치에 있는가예요. 근데 수학에서는 주로 위치 관계는 교점의 개수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치 관계는 교점의 개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좀 더 좋아요. 그래야지만 교점의 개수, 판별식 이렇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 방금 전에처럼 위에서 y가 공통이다 보니까 연립 방정식을 푼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y 대신에 mx 플러스 n을 대입하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되죠. 자, 이렇게 하나의 방정식으로 푸는 게 오른쪽 그림처럼 포물선과 직선을 따로따로 두면서 푸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하죠. 그죠? 포물선 따로, 직선 따로 구분해서 푸는 것보다 하나의 2차 방정식을 만든다면 이 방정식의 판별식을 구하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서로 다른 두 식은 두 점에서 서로 다른 두 점입니다. 그 다음에 판별식 D가 0이면 중근이죠. 중근은 접한다 라는 개념이 되겠고요. D가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인데 허근이라는 거는 실근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실근이 교점의 개수예요. 그러니까 허근이라는 것은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만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개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한번 자세한 내용을 보도록 하죠. 포물선과 직선의 교점인데 오른쪽처럼 포물선과 직선을 따로따로 그려서 교점의 개수를 세는 것보다, 그죠? 세는 것보다 y를 소거해서 하나의 x에 관한 하나의 방정식으로 풀면 이 교점을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교점의 개수 1,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점 마이너스 2라는 거를
금방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쉬운 방법이 있는데 일부러 어렵게 풀 필요 없죠. 그죠? 그래서 y를 소거해서 x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y는 fx, 그 다음에 y는 gx라는 함수가 주어져요. 그럼 교점의 좌표를 구할 때는 당연히 y를 소거합니다. 그러니까 연립 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는 y 대신에 gx를 대입하는 거예요. gx 이퀄 fx라고 한다면 x에 관한 방정식 문제로 바뀌죠. 그죠? 자, 그래프 문제가 방정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보기 1번을 보자. 자, 2차 포물선, 직선, 교점의 좌표인데요.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따로따로 그려서 교점을 구하는 것보다 y를 소거해서 연립 방정식으로 푸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자, 두 번째, 포물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인데 다시 한번 또 적어요. 위치 관계가 뭐라? 바로바로 나올 줄 알아야지 돼. 교점의 개수야. 암기를 해야 됩니다. 교점의 개수. 계속 적어서 암기. 그러니까 위치 관계란 말이 나오면 교점의 개수가 같이 떠올라야지 돼요. 그러면 당연히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접하는 경우, 만나지 않는 경우 세 가지가 되겠죠. 이 세 가지를 그래프를 그려서 될까? 풀어야 되나? 아니다. 방정식으로 풀자라는 거예요. 오케이? 방정식으로 풀면 매우 쉽게 d가 0보다 크다, d가 0이다, d가 0보다 작다 등 그래프를 그리는 게 귀찮은 일입니다. 어렵기도 하죠. 그 과정을 안 할 수도 있어요. 매우 편리한 방법이 되겠죠. 자, 보기 2번을 보자. 직선과 포물선이 있습니다. 접하도록 밑줄 긋고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접하도록. 자, 하나의 방정식으로 만들어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을 만든 다음에 접하도록 판별식 d가 0이 되도록 d를 구한 다음에 접하려면 d가 0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d가 0보다 커야 되겠죠?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허근을 가져야 되니까 만나지 않으려면 d가 0보다 작아야 된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고등학교 수학의 핵심이에요. 그래프 문제를 방정식으로 풀기도 하고 반대로 방정식 문제를 그래프로 풀 줄 알아야 돼요. 핵심입니다. 고등학교 수학의 핵심이에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자, 필수 예제 10-3번을 볼까요? 2차 포물선이 있습니다. 포물선 두 개가 있네요. 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자, 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랍니다. 그러면 1번, 2번, 3번은 일단 두 점에서 만나는 거죠. 자, 1번, 2번, 3번이 두 교점에서 만나요. 근데 1번은 문자, 개수의 문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두 개의 교점은 2번과 3번의 교점을 구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그죠? 포물선과 직선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면 됩니다. 매우 쉬운 문제예요. 자, 그러면 뭐냐면 여기서 그렇죠. 개수의 미지수가 없는 두 개의 방정식을 연립해서 풀어서 방정식의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럼 교점의 좌표 마이너스 1,7, 2,4를 금방 구할 수 있어요. 이거를 대입해서 AB 값을 구할 수 있죠. 포물선에 대입하면은 AB 미지수 두 개, 방정식 두 개니까 AB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10-3번을 보자. 포물선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포물선이, 자, X축과 만나는 두 점이라는 얘기는 근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두 근을 말하는 겁니다. 자, 두 근을 말하는 건데 두 근을, 교점을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3x가 지나도록 해요. 그러면 이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이퀄 0의 두 근 또한 알파와
베타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 문제를 자, 노트에다 풀어보세요. 자, 이 문제는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있잖아요. 그 근을 구하면 돼요. 이거를 방정식으로 바꿔서 자, 한번 풀어볼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이퀄 0의 두 근을 구하면 되는데요. 여기 인수분해 됩니다.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이퀄 0이 되겠고요. 이 두 근이 x는 1이고 3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두 근을 위에 첫 번째 방정식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의 두 근이 된다는 얘기예요. 두 근이 자, x는 1,3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을 대입해도 0이 되고 3을 대입해도 0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a 플러스 b 이퀄 0이 되겠고요. 그 다음 3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9 플러스 3a 플러스 b 이퀄 0이 되겠죠. 자, 이걸 그대로 위에서 아래로 빼면 됩니다. 자, 위에서 아래로 빼볼까요? 마이너스. 그러면 b가 소거되고 8 마이너스 2a는 0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a는 4가 되겠고요. 대입해서 b를 구하면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자, 필수 예제 10다의 4번을 볼게요. 직선이 포물선 2차 함수와 동시에 접할 때입니다. 하나의 직선이 두 개의 포물선에 동시에 접할 때 상수 mn의 값을 구하라는데 우리 접할 때라고 한다면 당연히 판별식 d가 0이다 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단 방정식으로 만든 다음에 그래프를 함수를 방정식으로 바꾼 다음에 접한다가 되는 겁니다. 별표를 해놓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1번, 2번이 접할 조건, 그러면 포물선과 직선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만들 수 있고요. 그럼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는데 판별식 0이 돼야 되겠죠. 판별식을 여러 개 사용할 때 이것도 알아주세요. 첨자를 사용해서 D1, D2, D3 이렇게 나갑니다. 자, 그러면 m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돼야 되겠고 두 번째 1, 3이 접할 조건, 그러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면서 D2가 0이 된다. 자, 미지수 두 개, 방정식 두 개죠. 자, 그럼 여기서 자, 첫 번째 mn에 관한 방정식, 두 번째 mn에 관한 방정식인데 여기서 n을 소거할 수가 있어요. 문자가 두 개면 하나의 문자를 소거하죠. 그러면 4번과 5번을 그냥 더하면 소거됩니다. 간단해요. 복잡해 보이지만 쉬운 문제예요. 더하면은 n이 소거되고 m 값을 구할 수가 있고 당연히 대입해서 n 값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10-4번을 볼게요. 직선의 평행. 자, 직선의 평행하면 기울기가 같죠. 그리고 포물선에 접하는 이니까 평행한 직선은 기울기가 1인 직선이 되겠죠. 그러면 y 절편을 모르니까 y는 x 플러스 b라고 두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판별식을 사용해서 풀 수 있습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자, 10-4번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평행한 직선이 y는 x 플러스 b라고 한다면 x 플러스 b와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1이 접한다 라고 했잖아요. 위치 관계니까 이퀄 방정식으로 표현한 다음에 우변을 좌변으로 모두 이항해서 x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전개해주면 됩니다. 근데 접한다라고 했으니까 판별식을 구했을 때 d가 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d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b는 b의 제곱 1의 제곱 마이너스 4 b 마이너스 1을 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1 마이너스 4b 플러스 4가 돼서 이게 0이다. 따라서 b의 값을 구하면 2항에서 4분의 5가 됩니다. 당연히 y는 x 플러스 4분의 5가 되겠죠. 자, 10-5번을 볼게요. y는 x의 제곱 위의 점 마이너스 1, 1에서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자, 직선의 방정식을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요거 미분을 이용하면 엄청 쉬운 문제인데 우린 미분을 사용할 수가 없죠. 그죠? 자,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을 y는 ax 플러스 b 라고 두고 푸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인데 이걸 뭔지 모르니까 요 직선의 방정식을 y는 ax 플러스 b라고 두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포물선과는 판별식 d를 써서 0이 된다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직선은 마이너스 1, 2를 지나요. 그래서 미지수 AB 두 개의 방정식 두 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는 판별식, 하나는 마이너스 1, 1을 대입해서 풀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노트에다 풀어보세요. 자, 10-5번을 설명해 드릴게요. 10-5번은 y는 x의 제곱과 접하는 직선이잖아요. 그 접하는 직선을 y는 ax 플러스 b로 뒀고, 그러니까 접한다라는 조건을 먼저 이용합니다. 그걸 1번이라 한번 해볼게요. 그럼 x의 제곱 이퀄 ax 플러스 b 라고 두고 얘를 판별식 d가 0이다 를 사용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 이퀄 0이 돼야 되겠고, d를 구하면 a의 제곱 플러스 4b가 되겠다. 그지? 얘가 0이 된다는 하나의 식을 얻을 수 있는 거야. 1번 조건은 무슨 조건이라고요? 접한다. 접선. 자, 2번 조건은 뭐냐면 이 접선이 마이너스 1, 1을 지나잖아요. 그죠? y는 ax 플러스 b도 마이너스 1, 1을 지난다. 접한다는 그 점에 접한다도 지난다죠. 대입하게 되면 1 이퀄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겠죠. 자, 그러면 a, b 미지수 두 개의 방정식 두 개니까 풀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이제 1차와 2차 방식의 연립 방정식은 대입을 씁니다. 미지수를 줄이는 방법으로서, 자, a는 2차니까 대입하면 복잡해지고요. b를 대입하면 좀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 식에서 b는 하고 a 플러스 1 이렇게 b를 만든 다음에 요 4b에서 b에다가 대입하는 거예요. 자, 대입해 볼까요? 그러면 a의 제곱 플러스 4배에 a 플러스 1 이거 완전 제곱식이 되네요. 그죠? a 플러스 2의 제곱 이퀄 0이 돼서 a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죠? 마찬가지로 위의 식에다 대입하게 되면 b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돼서 최종적으로 접선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다음 10-6번을 볼게요. 두 개의 포물선이 있는데, 자, 두 포물선에 모두 접하는 공통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그러니까 두 개의 포물선이 있는데 두 포물선에 모두 접하는 직선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공통 접선은 직선이기 때문에 이 공통 접선을 y는 ax 플러스 b라 하고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자, 공통 접선을 y는 ax 플러스 b라고 두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1번 포물선과의 접선 판별식 d가 0이다. 그 다음 2번 포물선과의 접선 판별식 d가 0이다. 그러니까 d가 두 개 필요하죠. 그러니까 d1, d2로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자, 노트에다 풀어보세요. 자, 10-6번은 방정식, 포물선이 두 개입니다. 두 개 공통으로 접한다. 공통 접선이기 때문에 자, 1번 하고요. 첫 번째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과
접선 ax 플러스 b 이퀄 하고 나서 방정식 하나를 만들 수 있죠. 두 번째 2번 이번에는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이퀄 마찬가지로 ax 플러스 b와 접한다라고 했으니까 이 두 번째 방정식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자, 1번과 2번을 각각 이제 x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전개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x의 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ax 플러스 3 마이너스 b 이퀄 0이 되겠고요. 자, 2번은 최고차항이 마이너스니까 우변으로 이해하는 게 좀 편하겠죠. 그래서 3x의 제곱 플러스 2 이건 이제 2로 묶어주니까 2 플러스 ax가 되겠네요. 플러스 1 플러스 b 이퀄 0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각 x에 관한 2차 방정식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판별식 두 개다 보니까 하나는 D1, 두 번째는 D2라고 하는 게 좋아요. 2-a의 제곱 마이너스 4배에 3-b가 되겠죠?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 D2라고 하고요. 2 플러스 a의 제곱 플러스 이번에 12네요. 그죠? 12, 1 플러스 b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마이너스인데 부호를 잘못 썼네요. 자,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1 플러스 b.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값이 동시에 0이 되는 겁니다. 이퀄 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내림차순으로 전개를 해줍니다. a, b에 관한 방정식 두 개고 미지수 두 개니까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내림차 전개해주면 자, a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가 되겠다. 그지? 마이너스 4a 그 다음에 플러스 4가 되겠고 이걸 이제 정리를 하면 플러스 4b를 먼저 써주고 마이너스 12 하니까 마이너스 8. 자, 하나 됐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a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전개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a의 제곱 뭐냐면 플러스 4a가 되겠네. 그지? 그리고 4하고 마이너스 12b 4 빼기니까 마이너스 8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미지수 두 개, 방정식 두 개니까 이걸 풀 수가 있어요. 풀 수 있는 문제만 내요. 못 푸는 문제는 안 내요. 낼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미지수를 소거해야 되는데 뭘 소거할 수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자, A를 소거하기는 좀 곤란하죠? B를 소거할 수 있어요. 한번 소거해 보세요. 자, 여기 두 개의 방정식을 연립방정식 푸는 겁니다. 지금 칸이 좁아서 연립방정식은 못 쓰고요. 첫 번째 식에다 곱하기 양변에 3을 한 다음에 두 번째 식에서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곱하기 3을 하게 되면 써볼게요. 곱한 결과를 보라색으로 쓰면 3a의 제곱 마이너스 12a 그 다음에 플러스 12b 그 다음에 마이너스 24가 돼가지고 이거를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빼줍니다. 더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왜냐면 12b와 마이너스 12b니까 더하면 b가 소거되고 자, 그러면 a에 관한 방정식만 남습니다. 자, 그러면 4배에 a의 제곱이 되겠고요. 네, 마이너스 8a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2가 됩니다. 모두 4의 배수니까 다시 한번 양변을 4로 나누어 주고 a에 관한 식으로 푸는 겁니다. 그러면 a의 제곱 마이너스 2a 4, 8에 32, 8이 됩니다. 그럼 이거 인수분해 되죠. a 마이너스 4 a 플러스 2가 됩니다. 이퀄 0이 돼야 되니까 a 값은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2이거나 4입니다. a 값을 구했죠. 자, 그런 다음에 앞에서 구한 이 두 개의 식 중에서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 중에서 아무데나 a 값에다가 대입을 해요. 마이너스 2를 대입하고 b를 구하고 4를 대입하고 b를 구하면 b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대입하는 과정은 각자 해보도록 하고요. b의 값은 a가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4일 때 2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답을 쓰게 되면 접선의 방정식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는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하나요. 두 번째는 y는 4x 플러스 2가 됩니다. 10-5번을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직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3개의 포물선 하나, 둘, 3개가 있어요. 교점의 개수가 각각 2개, 1개, 0일 때 교점의 개수, 위치 관계 판별식 D네요. 그죠? D. 그죠? D가 0보다 크냐, D가 0이냐, D가 0보다 작냐, 그걸 나타내는 거죠. 정수 AB 값을 구하세요 라는 겁니다. 당연히 판별식을 이용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무리 없이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정석 구분도 볼 거면 보면 교점의 개수, 근의 개수, y를 속한 2차 방정식을 만들어요. 당연히. 그런 다음에 판별식 d를 생각하면 됩니다. 교점의 개수, 판별식 d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1, 2에서 y를 소거해서 방정식, 1, 3에서 y를 소거해서 연립방정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위에서 근의 개수가 2개면 0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1개면은 0이고요. 그 다음에 교점의 개수가 0개면은 허근을 가른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식을 먼저 풀었네요. 두 번째 식을 이용해서 4b 이 식을 변형한 거예요. 4b 값을 구해서 미지수를 하나로 줄이려는 거야. 요 두 번째 식 4b 이퀄로 바꾼 다음에 이걸 첫 번째와 세 번째 대입하면 a에 관한 2차 부등식이 만들어집니다. 그죠? a에 관한 2차 부등식이 만들어지고 A, B 공통 범위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공통 범위를 구하고 그거를 만족하는 A 값을 찾으면 됩니다. 이번엔 좀 풀이가 좀 길 것 같긴 한데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10-7번을 볼게요. 포물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직선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이건 간단한 문제다, 그지? 서로 다른 두 점이니까 x에 관한 2차 방정식을 만든 다음에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를 구하면 됩니다. 자, 풀어보세요. 자, 여기서 포물선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2차 방정식 만들어서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로 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kx 이퀄 만난다, 그죠? x 플러스 1이 되겠고 최고창이 음수다 보니까 얘를 우변으로 이용하면 됩니다. x의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k x 플러스 1. 자, 2차 방정식 만들었어요. 근데 얘가 서로 다른 두 점, 그러면 판별식 d를 구했을 때 1 마이너스 k 제곱 마이너스 4인데 얘가 0보다 크다가 되겠죠. 자, 이걸 전개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k의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3. 이거 인수분해 되네요. 그죠? k 마이너스 3 k 플러스 1인데 0보다 크다. 그러면 부등식을 풀면 되죠. 0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의 해는 작은 값보다 작고요. k는 k죠, k. k는 작은 값보다 작고 k는 큰 값보다 크다라고 풀죠. 부등식의 해. 자, 10-8번을 설명해 드릴게요. 직선이 있습니다. 포물선이 있어요. 접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판별식 D가 멀리 떠올라야 되겠죠? D가 0입니다. 포물선, 또 다른 포물선이 있는데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1번과 2번으로 나눠서 풀어야 되겠네요. 1번 포물선과는 D가 0이고 2번 포물선과는 D가 0보다 크다라고 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1번 2차 방정식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equal mx 마이너스 1 하나 만들고요. 2번 두 번째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equal mx 마이너스 1 일단 이렇게 두 개의 방정식을 만든 다음에 하나는 판별식 d가 d1이라 하자 0이 돼야 되겠고요. 두 번째 d2라 하자 얘는 0보다 크다라는 조건으로 풀면 됩니다. 자, 풀어보세요. 자,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제 좌변으로 이항해서 x에 관한 2차 방정식을 먼저 만들고 판별식 구하면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첫 번째 1번은 x의 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m x 플러스 4 이퀄 0. 오케이, 2차 방정식 만들었고요. 2번도 x의 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m x 플러스 1 이퀄 0. 오케이,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판별식 d를 사용하는 거예요. d를 두 개 구해야 되니까 d1이라 하고 2 마이너스 m의 제곱 마이너스 16. 자, 이걸 전개해보면 m의 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마이너스 12가 되겠네요. 얘가 0이 돼야 됩니다. 자, 2번은 0이 아니라 0보다 크다죠. 부등식을 풀어야 됩니다. 자, 이번도 판별식 D2를 구해보는 거예요. D2를 구해보면 2 플러스 m의 제곱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전개하게 되면 m의 제곱 플러스 4m이 되겠죠. 이게 이제 바로 플러스 4 마이너스 4가 돼서 0이 되고 간단한 식이네요. 얘가 0보다 크다. 일단 이렇게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m에 관한 2차 방정식 인수분해 됩니다. 자, D1은 인수분해 돼서 m-6 m 플러스 2가 돼서 m 값을 바로 구할 수 있어요. m 값은 마이너스 2,6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인수분해가 되죠. 두 번째 D2를 보면 D2는 공통 m으로 묶어주면 m 플러스 4가 되겠고요. 얘가 0보다 크다. 자, 0보다 크다 할 때는 부등식에는 작은 값보다 작고 m 값이 마이너스 4보다 작고 m 값은 0보다 크다. 큰 값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돼요. m 값이 마이너스 2와 6이 있는데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0보다 커야 됩니다. 만족하는 것은 6이죠. 그래서 따라서 1번, 2번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m 값은 6입니다. 라고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10-9번을 설명해 줄게요. 직선이 있습니다. y는 mx, 포물선이 있네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답니다. 그리고 포물선이 또 하나 있어요. 만나지 않는답니다. 마찬가지네요. 얘도 1번, 2번으로 나누어서 풀면 되는 거예요. 자, 서로 다른 두 점은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D1이라 해야 되겠네요. 판별식을 두 개 써야 되니까. 그리고 만나지 않는다는 D2가 0보다 작다가 되는 겁니다. 자, 풀어보세요. 자, 10-9번은 일단은 두 개의 식이 나와야 됩니다. 첫 번째 1번 포물선과의 판별식 D1이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2번 포물선과 판별식 D2 0보다 작다. 두 개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1번 하고요.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equal mx 하나 써주고요. 2번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equal mx. 자, 두 개의 방정식을 만드는 게 첫 번째고, 그런 다음에 첫 번째 판별식 D1 서로 다른 두 점이니까 0보다 크다. 두 번째 판별식 D2 0보다 작다로 풀면 됩니다. 자, 1번에서는 다 이제 좌변으로 이항해서 x에 관한 방정식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x의 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1 x 플러스 1. 자, 하나 만들었고요. 2번도 x의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m x 플러스 1 6 0. 자, 만들었어요. 자, 그런 다음에 판별식 d를 사용한다는 걸 알았으니까 d1이라고 m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라고 쓰면 됩니다. 이걸 전개해주면 m의 제곱 플러스 2m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얘가 0보다 크다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D2로 한다면 1 마이너스 m의 제곱 마이너스 4인데요. 이걸 전개해주면 m의 제곱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3 0보다 작다입니다. 둘 다 인수분해 되나요? 그죠? 둘 다 인수분해 돼서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부등식의 해를 푸는 거야. 자, D1 값은 첫 번째 m-1 m 플러스 3 이게 0보다 크다니까 m의 범위는 자, 작은 값보다 작다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m 값은 큰 값보다 크다 그랬죠? 두 번째 D2도 볼까요? m-3 m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되고 0보다 작다네요. 그러면 두근 사이입니다. 따라서 m 값은 작은 값보다 크고 큰 값보다 작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1번, 2번 식을 모두 만족해야 됩니다. 1번, 2번, 여기서 m이라 적으면 안 되죠. 3보다 작다인데 m이라 적었네요. 자, 이렇게 보통은 부등식이 두 개인 경우는, 두 개 이상인 경우는 수직선 위에 그려서 공통 부분을 찾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거 좀 간단하니까 그려보자. 그냥 수직선을 그려볼게요. 자, 수직선을 간단하게 그린 다음에 여기 M축이라 하고요. 자, 마이너스 3, 속이 빈 동그라미라 하면 되겠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1, 3 이렇게 다 속이 빈 동그라미로 하고 첫 번째는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1보다 크거나 두 번째는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마이너스 1과 3 사이입니다. 그러면 공통 구간은 1보다 크거나 같고 자, m의 범위는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습니다 라고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10-6번을 설명해 드릴게요. x제곱의 2차 방정, x제곱 방정식 실근의 개수는 실수 m의 값이 변함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방정식 문제예요.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이거 밑줄 그어보세요.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판별식 D로 푸는 게 맞죠? 그죠? 판별식 D로 푸는 게 맞아요. 자, 그런데 절대값도 있고 미지수 m도 있습니다. 너무 복잡해요. 이럴 때는 이 하나의 방정식을 두 개의 함수로 나누어서 그래프로 풀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핵심은 이거예요. 첫 번째 밑줄 긋고 별표를 해 놓으세요. m x-r을 이항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좌변과 우변이 있죠. 좌변과 우변을 각각 함수로 표현하는 거예요. 좌변 함수, 우변 함수. 그러면 이 우변 함수는 요 식을 보고 바로 이걸 알 수 있나요? 우변 함수는 1차 함수니까 직선이긴 한데 얘는 4,0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자, 메모해 보고요. 4,0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4,0을 지나는 직선. 그리고 첫 번째는 절대값은 y는 x, x-3의 그래프를 그려. 그런 다음에 x축 아래의 그래프를 접어 올리는 거죠. x축 2로. 자, 그래서 자, 요거 실근의 개수의 문제를 그래프로 푸는 연습을 하는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두 개의 함수로 나타내고 오른쪽처럼 그래프를 그려요. 자, 그린 다음에 여기서 y는 mx-4는 4,0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이걸 알고 있어야지 그래프를 제대로 그릴 수 있어요. 4,0을 지나는 직선이 m의 값에 따라서 교점의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그래프로다가 여기서
그래프로다가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프로다가. 자, 접할 수도 있죠. 그죠? 접할 수도 있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접하는 거 말고 이렇게 볼록한 부분에 접하게 되면 접하는 경우에 3개의 교점을 갖고요. 그 다음에 그 접선 아래쪽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접선 아래쪽으로는 4개의 점을 가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X축 2개의 교점을 가질 수 있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2개의 교점입니다. 그죠? 자, 이거 그래프를 그려서도 복잡한데 그래프를 안 그리면 더 힘든 문제예요. 그래프를 그려서 대략적인 개형을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경우를 그래프를 가지고 이제 대략적으로 이해한 다음에 문제를 풀면 돼요. 이때 중요한 거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 포물선이 지금 2개인 거야. 포물선이 2개인 겁니다. 얘는 y는 x의 x-3이고요. 요 엎어진 거 있죠? 얘랑 접할 때를 풀 때는 y는 마이너스 x, x 마이너스 3으로 풀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런 과정으로다가 자, 중군을 이렇게 경우의 수를 다 나누는 거야. 경우의 수를 모두 나눠서 풉니다. 이렇게 경우의 수를 나눠서 풀어요. 해가 많죠? 그죠? 그래서 범위에 따라서 또는 값에 따라서 근의 개수가 달라집니다. 라는 것을 다 구해야 돼요. 다 모두 구해야 됩니다. 자, 이 문제는 일단은 얘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려웠겠지만 별표를 하고 이해될 때까지 반복해서 써야 돼요. 이해될 때까지 그림 그려가면서. 핵심입니다. 선생님이 왜 이 단원의 핵심 아까 얘기했죠? 방정식 문제를 함수의 그래프로 풀거나 반대로 그래프의 문제를 함수의 방정식으로 푸는 건데 지금은 방정식 문제를 함수의 그래프로 푸는 문제. 이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지 풀 수 있어요. 그릴 줄 알아야지만 그린 다음에 대략적인 직선이 어떻게 그어질 때 몇 개의 교점이 생기는지 그거를 대략적으로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이거보다 좀 더 쉬운 문제긴 한데 요 10-10번 요 유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꼭 예제 문제는 풀이 과정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써보세요. 자, x에 관한 방정식이 있는데 얘는 그나마 조금 간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변이 2x 플러스 k로 주어졌잖아요. 얘는 기울기가 2예요. 그리고 k는 y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하는 거라서 굉장히 간단한 그래프입니다. 위의 예제에 비해서는. 자, 그런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이렇게 아주 조건도 제한을 해줬어요. 너무 고맙죠. 모든 경우 다 구하는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실수 K범위를 구하라. 일단은 자, 방금 전에 말했듯이 y는 절대값 x 제곱 마이너스 4 그리고 y는 2x 플러스 k. 자, 두 개의 함수를 나타낸 다음에 첫 번째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4의 그래프를 그려요. 자, 이 그래프 그리는 연습 많이 해야 됩니다. y는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라는 매우 간단한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x축 아래 이제 여기서 간단하게 나타내면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아래로 블록하고 마이너스 2가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절대값을 씌웠다는 얘기는 아래에 있는 부분을 접어서 위로 올리는 형태가 되겠죠. 그죠?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직선은 너무 쉽죠. 기울기가 2로 주어졌고, 자, 그럼 대충 그래프의 개형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요. 2니까 자, 여기 이 점을 지날 때 어때요?
교점의 개수 하나가 되겠죠? 자, 그런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아니에요. 자, 이거는 아니고, 자, 이렇게 지날 때입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가능한지를 봐야지 돼. 왜냐면 기울기가 2기 때문에 요 접할 때 접하는 조건보다 접하는 접선일 때 왠지 기울기가 2면은 이런 모양은 같지 않을 것 같아요. 예상은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두 개를 만날 수 있냐면, 자, 그래서 포물선을 잘못 그려가지고 이게 가능한지를 판단하고 이런 여기서 세 개구나. 세 개면 안 되고요. 오케이. 여기서 요게 가능하겠네, 요게. 그죠? 위로 블록한 상태에서 접할 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나서 일단 그래프 그리는 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자, 10-10번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y는 절대값 x의 제곱 마이너스 4의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네, 그린 다음에 y는 2x 플러스 k인데 이거는 기울기가 정해져 있잖아요. 서로 다른 두 점을 만나려면 여기서 중요한 점들을 보세요. 2,0 그리고 마이너스 2,0이 있습니다. 이 점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접선을 그린다 생각해 보세요. 자, 접선을 그려요. 자, 그러면 2,0을 지나는 이 직선보다 큰 값일 때 서로 다른 두 개의 점에서 만나겠죠.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 2,0을 지나는 것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죠? 왜냐면 마이너스 2,0을 지나게 되면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돼요. 그래서 중요한 점을 먼저 첫 번째 1번 하고 y는 2x 플러스 k가 2,0을 지날 때의 k값을 구하면 됩니다. 대입해서 구하면 k는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k는 마이너스 4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점이 생기는 거예요. 마이너스 4보다 작으면 교점이 생기지 않습니다. 두 번째 2번은 y는 2x 마이너스 플러스 k가 마이너스 2,0을 지나는 경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대입해서 k값을 구하면 k는 4입니다. 4. 그러니까 k 범위가 마이너스 4와 플러스 4 사이에 있을 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일단 만나요. 따라서 k는 마이너스 4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일단 하나 구한 겁니다. 근데 이게 다냐? 아닙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 이번엔 파란색으로 여기에 접할 수가 있죠. 그죠? 이 접하는 것보다 위쪽에 있으면 항상 서로 다른 두 점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 접점이에요. 접점. 3번. 근데 접점일 때 조심해야 돼요. 위로 엎어져 있잖아요. 그죠? 위로 블록 하잖아요. 그러면 최고차항이 마이너스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4예요. 4의 그래프입니다. 얘와 2x 플러스 k. 그러니까 접할 때니까 판별식 d가 얘는 이제 4분의 d가 되겠네요. 4분의 d가 접하니까 0인 경우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접할 때의 k값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방정식도 이항을 해서 최고차항을 양수로 만들어주면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k 마이너스 4가 되겠고, 자, 4분의 d를 구하면 4분의 d는 1 마이너스 k 마이너스 4 얘가 0이다 라는 k값을 구하면 되겠죠. 따라서 k값은 5예요. 5. 그 얘기 뭐냐면 k가 5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여기 접할 때 y는 이 접선의 식이 y는 2x 플러스 5란 얘기예요. 그러면 접하면은 3개의 교점을 갖죠. 그죠? 이거보다 k값이 커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k값은 5보다 크다. 그러면 이제 두 개의 식을 구했죠. 우리가 k가 마이너스 4보다 크고 4보다 작다. 또 k는 5보다 크다. 두 개의 조건일 때 서로 다른 두 개의 점에서 교점을 갖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 k
4, K는 5보다 크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